안녕하세요. 자, 또 시작합니다. 복수합니다. 협의 무권들이 본인이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게 최고 철회권. 자, 추인하면 동쪽 무효 상태에서 확정유효.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 동의 필요 없습니다. 추인의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을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 모른다면 대항 못한다. 효과 소급 유효, 처음부터 유효. 자, 최고 철회권, 최고 성질, 법이 정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의사표시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한다. 누구한테 최고하느냐?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 안 돼요. 효과 발하지 아니하면 발신주의,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악의의 상대방 물어볼 수는 있다. 최고할 수 있습니다. 철회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는 의사표시.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 무효가 돼요. 자, 철회는 선의만,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몰라야 이 엄청난 좋은 권리를 줘요.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거 알았다. 철회 안 됩니다. 엄청 잘 나와요.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을한테도 철회 날릴 수 있고 본인한테도 날릴 수 있고. 다음 추인 전까지. 그래서 만약 본인이 먼저 추인해버리면 철회 안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철회해도 본인은 추인 못하고.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확정 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서로 이행한 게 있다. 부당한 이득으로서 돌려줘라. 부당한 이득 반환 의무. 자, 현재는 무효지만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유효로 바뀌죠. 추인, 유동적 무효. 자, 무효, 일부 무효.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전부 무효로 날립니다. 전부.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저 나머지는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나머지까지 무효로 안 날려요. 나머지는 유효. 무효 전환 A라는 법률행위로는 무효인데 이게 다른 비법률행위 요건을 갖췄죠. 당사자가 A가 무효인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A 안하고 요건 갖춘 B 했을걸 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 비법률행위로서 전환시켜주겠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추인. 법률행위 동내 무효,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는 영원히 무효, 확정 무효.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싶어도 유효되지 않아요. 추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네가 달라지죠. 의사표시 동네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는 추인 가능하고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걸로 본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짜가 아닌 7월 1일자 새로운 진짜 매매계약. 따라서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가짜 매매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다. 자, 취소. 우리 민법이 정한 취소의 세 가지. 제한능력, 자고사기, 강박. 현재는 유효지만 취소하니까 무효로 변해버리네. 유동적 유효, 확정 유효 반대말. 취소권자 법이 딱 정해놨어요. 5사람. 제한능력자, 자고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승계인. 이민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취소 못합니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도 17살 상태에서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내 계약 상대방한테 취소합니다. 설사 병한테 한 달 건너가도 을한테 취소하고 병한테는 취소 효과를 주장하는 거예요. 취소 효과 처음부터 무효. 자, 병한테 선의 3자가 나타났습니다. 제한능력 취소는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 동내 취소니까 절대적 취소. 이에 반해서 차고사기 강박 취소는 의사표시. 선의 3자에게는 대항 못하죠. 상대적 취소. 자,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을게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한 후에는 이제는 취소 못하겠죠. 취소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 되고요. 자, 조심할 게 추인하려면 취소의 원인 저 세 가지 취소 사유 세 가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세요. 후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성년이 된 후 자고사의 강박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벗어난 후 추인해라. 하지만 법정 대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죠.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애 어릴 때라도 취소의 원인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무 때나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다. 조건 일단은 성립했죠. 조건 성취됐네요. 우상향 효력 발생이 스톱되어 있다가 조건 성취하니까 우상향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깁니다. 유효가 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일단 줘요. 실선 효력 발생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성취되면 우하향 효력이 소멸합니다. 잃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해제됩니다. 해제 조건. 그래서 조건은 일단은 성립은 했고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우존. 이에 반해서 기한은 확실한 사실. 조건 성취하면 우상향이니까 소급표가 없죠. 그때로부터 생기고 정지, 그때로부터 잃고 해제. 단 당사자가 소급하게 합시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먹힙니다. 그 의사에 따라 소급됩니다. 오케이, 물권법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총론 강론. 자, 갑니다. 페이지가 17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 1주차 때 한 거예요. 빨리 갑니다. 물권 직접 지배성, 배타적 지배성. 자,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권. 물권은 힘이 세요. 자, 이건 처음이에요.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다. 처분의 자유가 나와요. 채권은 강한 양도성 없어요. 물권은 강한 양도성. 나중에 지상권, 처분의 자유, 전세권, 처분의 자유 그런 게 나와요. 자, 채권, 청구권, 상대권이죠. 그래서 채권은 지채무자한테 해야지 제3자에 대한 당력이 없다. 이미 한 거예요. 객체, 물건, 동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 대표 부동산,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 건물이 있겠네요. 건물. 두 번째, 나무가 있겠네요. 그 다음, 아직 따지 않은 사과, 미분리 과실. 그 다음, 농작물.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은 이 네 개예요. 건물, 수목, 사과, 농작물, 배추, 고추, 상추, 기타 등등. 이게 토지에 심어져 있으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물건은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라 현재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이 멸실하면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존재할 것 특정되겠죠. 독립. 토지는 필지로 구획하고 건물은 동으로 구획해요. 일필토지 일동 건물. 자, 이쪽은 거의 시험 안 나와요. 물권의 객체 물건입니다. 부동산 동산 있어요. 정착물 대표 건물. 현존 특정 독립해야 돼요. 일필토지로 구획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국민들 마음대로 창설하지 만들지 마세요.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 법정주의. 종류 강제됩니다. 내용 강제됩니다. 그래서 민법이 8가지 물권 딱 종류 정해버렸어요. 8가지. 새로운 종류 물권 못 만들어요.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 안 됩니다. 그래서 위반했다. 강행법 위반 무효. 자, 우리 민법이 정한 물권의 종류 8개입니다. 우리 시험 보면 그중 질권을 제한 7개. 첫 번째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 반대 본권. 본권의 점유권은 이따 볼 거예요. 사실상 지배하기만 하면 점유권 줍니다. 일반에서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해주는 권리를 말해요. 대표가 소유권이겠죠. 그래서 본권에 소유권 있고, 소유권은 3가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3가지 권능이 제한 들어갑니다. 용익물권, 지상적 전세,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 이 합쳐했어요. 그래서 빨리 간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총론에서 물권적 청구권. 자, 종류.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 법정주의.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있네요. 새로운 종류,
못 만듭니다. 법이 A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물권법은 A로 가야 돼요. 다른 내용 안 돼요. 물권의 정무 됐어요. 자, 이제 물권 청권. 물권적 청권이 뭐냐?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하면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내 물건 도둑놈 돌려주세요. 내 땅에서 나가세요. 물권에서 나온 힘이죠. 물권의 효력에서 나와요. 자,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도둑놈이 내 가방 훔쳐갔죠? 내 가방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 두 번째, 점유 이의 모습으로 침해하면 그 방해하는 것 제거해 주세요. 방해 제거. 세 번째가 현재 방해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지만 곧 방해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예방 조치 좀 해주세요. 예방 청구. 자, 어떤 구별 기준이냐? 침해의 모습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점유의 모습으로 침해합니다. 아무런 권리 없이 내 물건을 점유. 그러면 너 점유하지 말고 나한테 돌려줘. 이게 반환이에요. 점유 이의 모습으로 침해하면 방해 제거. 예방은 아직 방해는 안 됐지만 곧 침해될 염려. 그래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자, 이 사례가 우리 물권적 청권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갑당을 무단 점거 들어와요. 자, 그러면 갑 허락 없이 누군가 갑당을 점거하면 안 되겠죠. 갑의 소유권, 물권이 침해됐죠. 그러면 물권, 소유권이 침해되면 소유자인 갑은 이 침해자 을을 상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권적 청권. 내 땅 돌려주세요 해야겠죠. 본권 없는 점유자가 반환 청구의 상대방.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본권 없는 점유자. 아무런 권리 없이 갑 토지를 점거하는 무단 신축자를 상대로 내 토지 돌려주세요. 잘못 눌렀다. 내 토지 돌려주세요. 토지 인도 청구. 자, 그러면 이 건물은 갑 땅에 을이 올린 이 건물 갑 소유일까요? 올린 을 소유일까요? 건물은 을 거예요.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잠깐. 건물은 언제나 신축자 소유. 토지 인도 저게 반환의 예예요. 자, 따라서 건물 돌려줘 할 수는 없어요. 갑은. 토지, 지 땅만 돌려달라고 해야지.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갑이 건물 나한테 돌려줘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토지를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건물은 치워야겠죠. 원래 들어온 상태, 원상 복귀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갑은 을한테 네 건물은 철거하세요. 건물 철거 청구해.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이게 무단신축의 전형적인 지문 하나예요.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넘겨주세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돌려주세요. 토지 나한테 돌려주세요. 건물 돌려주세요. 그 다음 건물 철거는 대표적인 방해 제거예요.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네 건물, 네 건물이니까 방해하지 마. 철거하세요. 건물 철거. 자, 하나 더 나와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 서류를 통해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았네요. 자, 이 위조 등기는 당연히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그러면 등기 무효, 소유권 없네요. 여전히 소유자는 갑. 그러면 갑 입장에서 누군가 등기 등본에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 박힌 무효 등기가 있으면 빨리 말소해야 되겠죠. 무효 등기가 항상 말소 대상. 그러면 갑은 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 무효 위조 등기에 대해서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등기 말소 청구. 이게 방해 제거의 2번째예요. 그래서 방해 제거는 건물 철거 등기 말소예요. 자, 뭐 저런 게 시험은 안 나와요. 이 단어.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이라는 거. 등기 말소는 누가 청구하느냐? 99% 소유자가.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에게 한 방해 제거로서 하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따 배워요. 등기 청구권 성질에서. 그래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사람은 99% 소유자가예요.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는 반대말. 이따 배워요. 자, 예방 좀 해주세요. 또는 담보 주세요. 손해배상 담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지. 예방도 해주시고 손해배상 쪽 담보도 주세요. 함께는 안 돼요. 법조문이 또는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방 청구는 저거밖에 안 나요. 또는밖에 안 나요. 자, 법조문 교재 있죠.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에요. 법조문 소유자는 지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 가방 돌려줘 할 수 있다. 도둑놈한테. 그러나 내 가방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내 물건을 점유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놈은 나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놈이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임차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그래서 결국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본권 없이 아무런 정당한 권리 없이 내 물건을 점유한 본권 없는 점유자가 반환의 상대방 점유할 권리, 이건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본권을 말해요. 본권. 그래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략된 말이에요. 임차권과 같은 본권. 내가 세를 줬는데 아직 기간 남았는데 방패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반환. 자, 방해 제거. 소유자는 내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해 주세요. 제거 청구.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 예방조치 또는 담보 주세요. 담보. 그래서 옆집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 이게 예방의 예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 좀 취해주세요. 이렇게 예방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당신 건물이 무너지면 내가 한 1억쯤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담보 좀 주세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주체, 상대방. 누가 하느냐?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겠죠. 현재의 침해자.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내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는 점유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 여기서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소유자.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면 못하겠죠. 6번 나왔어. 이 반대가. 현재 소유권이 없다. 안 돼요. 6번.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점유자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 상대방이 되지 않겠죠. 여기도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본권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또는 물청한다. 자, 다 했어요. 교재 정리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이 침해 또는 염려에 있는 경우 물권이 가진 힘으로써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두 번째가 별 3개예요. 여기 갑소유 토지의 의리 무단으로 건물 신축 갑당 점유. 토지 소유권 침해됐으니까 소유자 갑은 무단 신축자 의리를 상대로 네 건물은 철거하시고 내 땅은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 별 3개. 종류. 반환. 점유하는 방법으로 침해되죠. 본권 없는 점유자 밑줄. 반환 상대방이죠. 본권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의 동그라미 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 땅, 내 건물 넘겨주세요. 인도청. 방해 제거. 자, 건물 철거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 방해 제거의 예예요. 방해 예방. 현재 방해 결과는 없지만 곧 방해될 염려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방 조치했어요. 여기는 또는의 동그라미. 예방 또는 담보 주세요. 손해배상 담보 주세요. 자, 오른쪽 주체.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동그라미. 여기는 현재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현재 본권 없는, 여기는 점유자의 동그라미. 현재 본권 없는 점유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1월달에 할게요. 1월달에. 오늘은 물권적 청구권 기초만 잡았어요. 기초.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총론의 두 번째 테마.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지금 보는 건 안 중요해요. 공시, 공신. 공시, 보여줘라. 물권 변동은 대외적으로 보여줘라. 누가 소유자인지 보여줘라. 부동산은 등기. 이게 공시 방법이죠. 동사는 점유. 자, 공신의 원칙.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는지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등기 공신력.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위조 등기했네요. 당연히 무효죠. 자, 여전히 소유자는 갑. 그런데 팔겠죠.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은 위조된 사실을 당연히 모르겠죠. 선의 3자. 선의 국민이죠. 병은 돈 주고 5억 주고 사서 현재 살고 있어요. 나중에 갑이 찾아옵니다. 갑이 병, 너 우리한테 사기당했어. 우리 내 부동산 위조해서 나한테 판 거야. 잘 들어봐. 을 등기 무효면 네 등기도 무효야. 너 소유권 없고 내가 소유자야. 너는 나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창 행사할 거야. 반환 말소해. 그럼 병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국가가 마련한 등기제도 믿고 샀어요. 제가 위조된 사실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선의의 국민이에요. 우리 법은 등기 믿고 거래한 선의의 국민 저를 아마 보호해 줄 거예요. 갑처리 가세요. 죄송해요. 보호 안 돼요. 선의의 국민 보호 안 돼요.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갑 말이 맞아요. 을 등기 무효면 병 등기도 무효. 소유권 없어요. 다 없다요. 없다. 소유자는 갑. 갑은 소유자니까 다 할 수 있죠. 소유자는 다예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내 건물 넘겨주세요. 무효 등기 말소하세요. 다 할 수 있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주지 않아요. 대부분 판례예요. 대부분 판례.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국가가 마련한 등기 믿고 거래인데 왜 보호가 안 되냐고. 이해 못해요 진짜. 이거 신문에도 가끔 나거든요. 이 병을 엄청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줘야 된다고. 피해당합니다. 이유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공신력을 못 줘요. 형식적 심사주의라. 그러면 실질 심사를 바꾸려면 공무원 인력 늘려야 되고 등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실사해야 되니까. 그럼 또 국민들 싫어하게 해요. 등기할 때 오래 걸린다고. 결국 현행 제도상 부동산 등기 공신력을 아직은 못 줘요. 주려면 엄청난 제도적 정비가 따라야 돼요. 그 다음 이 사람만 국민 아니죠? 이 사람도 국민이죠? 갑도. 누군가 위조해서 넘겼는데 소유권 날아가면 어떡해요? 결국 갑의 이익, 진정한 권리자, 거래 안전, 현행 제도상 진정한 소유자 손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병이 되면 어떡해요? 팔자예요. 팔자야. 팔자소관을 하고 내가 전생에 잘못했나 보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래서 매매할 때 누군가 안 찾아오길. 왜? 꼭 위조가 아니라도 이 매매가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늘 등기 무효, 내 등기 무효. 이렇게도 날아가 버려요. 미성년자가 그래서 이놈이 취소해버렸죠. 똑같아요. 이런 일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히. 꼭 위조가 아니더라도 앞 거래가 무효 취소 당해버리면 이렇게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자소관. 나한테 이런 일이 없길 하면서 사야 돼요. 그런다고 앞으로 어떻게 다 조사해. 거래할 때. 팔자소관. 이런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유지되는 거예요. 수많은 거래에서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났죠. 근데 발생합니다. 진짜. 간혹 발생해요. 자,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하시고 소유권에 대한 물청. 딱 등기 말소가 나면 무조건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99%. 소유권에 대한 두 번째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자, 교재 봐봐요. 부동산 등기 공신력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갑소유 아파트를 위조 등기 경료. 을 등기 믿고 병이 매수 이전 등기. 선의 3자죠.
하지만 위조등기 무효, 등기 공신력 없어요. 병등기도 무효. 따라서 을등기 유효결함 있고 거래한 선의 3자 병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 공신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물권행위 윗론 이거 이미 했어요. 빨리 봅니다. 갑을 매매, 채권행위, 물권행위 원인대 결과. 매매가 원인이 날아가면 결과물인 물권행위 등기도 날아가죠. 따라서 소유권 없죠. 물권행위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영향을 받는다. 유인론. 그래서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가 무로 날아가면 등기도 무. 결국 소유자는 갑. 당연복. 당연은 187조 법률규정. 말소 등기 없이 당연복귀. 이건 이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따라서 소유자니까 다 할 수 있죠. 무효등기 말소하세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의 있는 봐요. 원인행위인 채권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실효 날라갔네요.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 취소 해제는 세트예요. 원인행위가 실효된 경우, 매매가 무효인 경우, 등기도 무효.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은 처음부터 없는 것. 따라서 을한테 이전되었던 이 소유권은 을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 외워버려요. 당연 복귀. 이게 4번 넣었어요. 187조 작동된다는 거. 등기 필요 없어요. 1월 달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유인론.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 무효라는 거. 같이 무너져요. 유인이에요. 원인의 영향을 받아요. 있을 이유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명의신탁이 여기에 따라 다 작동돼요. 나중에 알아요. 실명법이. 명의신탁이. 자, 이제 밑에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경 등기. 이제 어마어마한 조문이 뜨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186조, 187조. 자, 첫 번째. 법률행위,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매수인. 등기 박으세요. 우리 총칙에서 많이 했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라는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요. 이게 186조예요. 자, 갑을 매매, 을 매수인. 매수인은 매매계약했다.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 채권이죠. 소유권 주세요. 채권. 저 매매계약은 채권 계약이니까. 채권, 채무로 태어나는 채권행위니까. 매수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죠. 채권 취득하려고 계약한 게 아니죠. 행동 하나 더 해야 돼요. 계약서 쓰고 행동 하나 등기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자기에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을이 의도한 갑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 이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부동산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하세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186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만 한 거예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소유권 물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자, 그러면 뭐 여기는 끝났어요. 내용 봐봐요. 이 법조문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키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매매계약했네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볼 등기 안 해도 되는지는 이놈이 법률행위인지 법률행위가 아닌지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법률행위다 그러면 186조 등기해야 되고요. 이놈이 법률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동네 법률 규정 187조로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볼 것은 다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닌 건 99%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 아닌. 자,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187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잘 나와요. 시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자,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야.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법조문을 외우세요. 순서는 이렇게 외워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얘들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등기 필요 없는 것은.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보죠.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은 계약이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근데 외우면 편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자, 상속. 갑이 돌아가시면 우리 민법 상속법 규정에 따라 법정, 상속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법이 주는 거죠.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법이 당신은 상속 1순위입니다. 상속 받으세요. 법이 줘버리죠. 법이. 해당 법은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이 상속 받으세요. 법률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상속을 통해 갑다시가 아버지 아파트 열채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상속인은 등기 안 해도 돼요.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대외적으로. 이게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현실적으로 봐봐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언제 등기해? 그죠?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빠 나 등기 소유가 되니까 장래에는 며칠 후에 치를게 뭐 그럴 거요? 그래서 등기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을 통한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굳이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갑다시 상속인은 죽을 때까지 지 앞으로 이전 등기 안 박아도 지가 소유자예요. 지가 소유자. 자, 상속은 법, 민법 규정. 그럼 경매. 내가 건물, 아파트가 경매에 나와서 투찰 들어갔죠. 낙찰 받으려고. 이건 민사집행법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낙찰이 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죠. 최고가로 투찰해야겠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이 요건을 갖춘 사람한테 낙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결국 상속, 민법,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용징수는 토지수용법, 판결은 민사소송법이에요. 다 법이 준 거예요. 법이. 그래서 내가 계약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갖춰야 되고 법이 정한 상속 요건 갖춰야 돼. 1순위. 그래서 법이 준 거예요. 법이. 다 등기 필요 없게 공통으로 해요. 등기 필요 없죠. 187조. 그러면 언제 상속인은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버지 돌아가시는 순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찰나적으로 소유권 넘어가 버려요. 왜? 시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권리능력 상실, 모든 권리 사라져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바로 넘어가야지. 바로.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그러면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내가 낙찰받은 건물 아파트에 대해서 법원에 매각 대금을 완납한대. 그래서 내가 1억에 낙찰됐다. 그럼 법원이 언제까지 돈 내요? 하면 매각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그래서 대표, 법률 규정 대표가 상속 경매. 상속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경매 등기 안 해도 돼요. 10번 나왔어요. 10번. 상속 경매. 이 간단한 게 10번. 단골이요, 단골. 나왔다 하면, 이 동네 나왔다 하면 상속 경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상속 경매 법률행위 아니에요. 등기 필요 없다. 187조. 공용징수 수용이에요. 수용. 토지 수용. 토지 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시행자. 판결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 발생. 다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이와 같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필요 없다. 187조. 이 조문은 거의 외울 정도로 하시고. 자, 단서갈게요. 교재 없어요. 자, 상속인은 지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소유자라겠죠.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그러나 자,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 취득하지만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즉 무슨 얘기냐? 죽을 때까지 값다시는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박아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소유자예요. 하지만 중간에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싶다. 남한테. 그때는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처분하려면, 팔아 제끼려면 이제는 이전, 아버지에게서 이전 등기하고 팔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단서 규정이에요. 등기 없이 죽을 때까지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처분하려면 이제는 등기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이전 등기 받고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다이렉트 넘겨주지 말고. 자, 이게 187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법 조문에 별 3개 하시고 뭐 내용 똑같아요. 상속, 경매,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이렇게 읽었어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의 부동산 물권 취득,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경매, 최고가 매수인 경락인이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당연히 상속 경매 별 3개죠. 전체가 별 3개. 여기는 187조. 등기 필요 없다. 187조. 그래서 186조. 법률행위 등기하세요. 법률 규정 반대죠. 다 반대예요.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등기제도, 등기의 기초, 용어만 몇 개 할 거예요. 자, 등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186조 7조 포함해서 두 문제예요. 물권적 청권이 하나 나오고 총론에서 3문제. 자, 중간승약 등기 봐야 돼요. 등기 청구권 봐야 돼요. 등기의 추정력 봐야 돼요. 가등기. 등기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4개예요. 중간승약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에는 일정한 사실을 추정, 인정해줘요.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 미리 박아놓은 등기, 가등기. 가짜가 아니고 미리 가짜예요. 미리. 자, 중간승약 등기. 실체관계 부합 법리가 작동된 등기예요. 중간승약 등기. 가장 중요하죠.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로 나와요. 오늘 기초 닦을 거예요. 갑이 을한테 팝니다.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합니다. 갑을병. 사람이 세놈 났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 갑한테 사서 바로 병한테 또 판다 하더라도 갑에게서 이전 등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 넘겨줘. 이렇게 법이 규정해놨어. 등기. 갑에게서 이전 등기 받고 이전 등기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 넘겨줘. 이게 법 규정이에요. 그런데 을은 등기하고 법대로 해요? 안 해요? 법대로 안 해요. 등기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 등기 이렇게 넘겨줘. 갑병 다이렉트 등기. 자, 갑 세 놈 중 최초 매도인, 병은 최종 매수인, 을은 중간놈. 따라서 갑에게서 병에게로 다이렉트 이전 등기 돼. 이 병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자, 을의 등기가 생략된 채 갑병 다이렉트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인 병 등기는 법에 위반된 등기죠. 그죠? 법에 위반된 등기. 등기도 물권행위, 법률행위예요. 매매는 채권행위, 얘는 물권행위,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결국 원래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가 원칙, 효력 규정. 따라서 선생님, 당신은 법에 위반된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했어요. 가정합니다. 무효입니다. 그럼 병이 이렇게 하죠. 그래요? 제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예요? 알겠어요? 을한테 전화해요. 을! 내 등기 무효래. 나 너한테 5억 줬는데 내 등기가 무효라면 나 소유권 취득 못하잖아. 너 빨리 갑에게서 등기 얼마 오고 나한테 다시 넘겨. 법대로 해. 이렇게 을한테 전화하겠죠. 왜? 돈 줬으니까 등기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먹어야 되니까. 결국 이 중간승약 등기, 병 등기를 무효 처리 한들 며칠 후에 다시 이전 등기 박아요. 받게 돼 있어. 왜? 돈 줬으니까 소유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무효 처리한들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괜히 국민만 고생시킨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법리가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매매를 하는 실체가 있다면 법 위반 등기라도 유효로 봐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법리예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법에 보면 판례 법리예요. 실체, 매매라는 실체가 있다면 비록 병등기는 법에 위반된 등기지만 유효로 봐주겠다. 결국은 등기 오니까 무효 처리한다.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예요. 자,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실체관계 부합법리 때문에 유효로 봤거든요. 병등기 유효. 그러면 의병 간의 이 매매는 미등기 전매행위죠. 등기를 하고 전매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전매. 이것도 법 위반이죠. 자, 미등기 전매를 가행법 위반 효력규정 봐서 무효해버리면 또 큰일 나요. 얘가 매매가 무효가 되면 아니 고성에서 실체관계에서 유효해줬는데 물건이 유인론 때문에 또 날아가 버려. 매매가 무효면 병등기 무효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같이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미등기 전매 유효로 맞춰줘야 돼요. 유효. 결국 가행법규에 위반했지만 채권행위, 물권행위 둘 다 유효네요. 따라서 이 해당 중간생략 등기하지 말라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네, 위반했는데도 무효가 아니네,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떴다는 얘기죠. 중간에 유효 5번, 1번, 6번, 효력 규정 아닌 단 2번, 뭐 8번 떴네, 8번. 결국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외웁니다. 미등기 전매도 유효 외웁니다.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자, 이건 총칙에서 나와요. 지금까지 본 건 총칙 지문. 이제 1월 달에 구체적으로 이쪽 물권법에서 나온 내용은 1월 달에 할 거예요. 오늘은 기초 닦았어, 기초. 자, 중간생략 등기. 물권 변동 과정이 불일치하더라도 매매와 같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문제 있는 등기라도 유효.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이에요. 자, 최초 매도인 여기가 별색이에요. 여기가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병 명의로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일명 갑병 다이렉트 등기.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의뢰 중간자 의뢰 등기가 생략됐다 해서 중간 생략 등기. 이거 법 위반이지만 유효 5번. 의뢰 미등기 전매도 같이 맞춰줘야겠죠. 미등기 전매도 유효. 해당 법 규정은 위반했는데도 유효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 별세개죠, 별세개. 자, 이제 가요. 등기청구권. 여기부터 봐요. 갑을 매매. 매수인, 갑은 매도인,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매매 효과죠, 채권. 자, 결국 의뢰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이 채권은 결국 매수인은 등기 박아야 되니까 등기 주세요. 갑 네 등기 나한테 이전해 주세요. 등기소 같이 가요.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이란 게 뭐냐? 등기 권리자, 의리, 등기 줘야 될 의무자, 매도인 갑에 대해서 우리 등기소 가서 내 앞으로 등기 받게 같이 갑시다.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의리 갑한테 하니까 개인 대 개인, 사법상 권리.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법. 자, 공동신청주에 둘이 손잡고 등기소 갔죠. 갑과 의리 등기소 가서 공무원한테 우리 매매계약에서 제 앞으로 이전 등기 좀 박아주세요 라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권리, 이걸 등기 신청권이라고요.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다른 거예요. 등기 신청권은 어디다 한다고요?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 가서 등기 박아주세요 하는 게 등기 신청한다 그러고, 등기 청구권은 개인 대 개인. 우리 갑한테 나한테 등기 넘겨줘. 이게 등기 청구권.
등기신청권은 등기소 가서 등기해 주세요. 공무원은. 그래서 등기소라는 법원사나 국가기관에다 하니까 이건 등기신청권은 사법이 아닌 공법상 권리예요. 뭐 이딴 게 나와요. 사법상 공법상.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이게 등기청구권의 기초죠.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주세요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있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러면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자,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등기 달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에 따라 구별해요. 매수인은 등기 받기 전이니까 채권자죠. 주세요. 따라서 매수인이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아직 등기 받기 전이니까 채권자. 채권자가 등기 주세요. 채권적 청구권. 소유자와 같은 물권자가 뭔가 등기 청구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 돼요. 좀 이따 배워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의 성질,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등기 달라고 하는 뭔가 등기를 요구하는 그 사람 주체가 채권자이냐 물권자에 따라 결정돼요. 자, 이전이란 말이 등기 청구권 앞에 붙었다.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지. 따라서 등기 청구권 앞에 이전이 붙으면 100% 채권이에요. 채권. 이건 100%야. 99%도 아니야. 왜? 소유권 넘겨달라는 얘기는 난 아직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무조건 채권자지.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은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 뜰 때도 있고 이전은 빠지고 그냥 등기 청구권만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히 해줘요. 매수인은 채권자. 따라서 채권자니까 채권적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이랑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하러 갑시다. 협력 좀 해주세요. 사법상 권리. 이 반에서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등기 신청권. 공법상 권리 구별됩니다.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 갑에 대한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성질. 매수인은 채권자. 채권자가 청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자, 표시 없는 내용입니다. 갑니다.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갑을 매매, 을한테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무효로 밝혀졌네요. 자, 매매가 무효면 을 등기 무효, 소유권 없죠. 소유자는 당연 복귀, 갑. 그러면은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 갑의 매수인들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저 경우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채권이냐 물권이냐는 청구하는 저놈이 채권자인지 물권자인지에 따라 구별하면 돼요. 그러면 매도인이 지금 말소 등기 청구권 하는 것은 채권자로서 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소유자로서 하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는 등기 청구하는 사람이 채권자냐 물권자냐. 이 경우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자로서 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물권적 청구권. 이게 나와요. 이건 쉬운 게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라는 두 글자가 닿죠. 그럼 99% 소유자로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소 대상 무효 등기거든요. 그럼 얘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권 놔버리면 물권 청구권. 보나마나. 그래서 정확해요. 매매가 무효인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방해 제거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다. 정확히 외워놔요. 이래서 물권의 이인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군데 쓰여요. 이걸 풀어가려면 매매가 무효면 네 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권은 당연 복귀.
매도인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 요청하겠구나.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조건 성질. 됐어요. 자, 지금 50분이죠. 10분 쉬고 합니다.